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죠. 유익한 프로죠. 여러분들 공부하게 해드리는 프로니까요. 농지은행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젊은이의 현재 삶이 너무 팍팍한 우리 젊은이들, 청춘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대 도시에서 뭐 좋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저희 서울경제TV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수익을말하다. 이중에 부동산 리더 1.0, 저랑 같이 10년 같이 공부하시면 10% 안에 드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 또는 자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저도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료 준비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시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프로죠. 유익한 프로죠. 여러분들 공부하게 해드리는 프로니까요. 굉장히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많은 양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뭐 힘드시더라도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올 여름이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 여름이 가장 기상관측 시작된 이래 가장 무더울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뭐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시원한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흉악한 세상, 흉악한 민심, 정치도 답답하고 지금 뭐 5만 개 꽉 막힌 형상인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거, 부동산 공부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조금은 시간이 롱텀이 필요한 좀 중장기 게임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내가 정보,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투자가 됐든 또는 뭐 판단이 됐든 어떤 식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분야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 분야 오늘 해볼 거니까요. 노트에 다시 보기 계속 되니까요. 노트에 꼭 적으셔갖고, 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많아요. 저희가 몰랐던, 예를 들면 지금 뭐 상속을 받았다 또는 시골에 있는 우리 옛날 말로 절대 농지가 있는데 그냥 뭐 도지 줬다 그러죠. 임대차를 줘서 쌀 한 섬 두 섬 받는,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라면 이런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런 제도들 적극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시작하기 전에 저 얼마 전에 그 영모기지론이죠.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이번에 3종 세트로 정부에서 발표한 이 주택연금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하시죠? 근데 아직까지 이 주택연금을 좀 가로막는 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 재화, 상속의 개념,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어떡한다는 요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연금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또 다른 시간에 저희랑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주택연금을 맡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걸 갖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리츠나 연금이나 이런 형태의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토지 시간입니다. 토지 갖고 공부할 거니까요. 토지의 주택연금, 토지연금이죠.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요 제도, 뭐 신문에서 보시긴 보셨을 텐데, 오늘 저랑 같이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마 오늘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은행 사업입니다. 농지은행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이란 건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지주가 경작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경작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농지법 시행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이전에는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 취득이 아예 안 됐었습니다. 근데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는 도시민도 어떤 형태든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전환점이 됐던 시기가 바로 1996년 1월 1일부터는 도시민도 이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아시고요. 한번 보시죠. 먼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자, 한글 보시죠. 농지 임대를 수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 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 이거는 이제 법적인 용어니까 이렇게 좀 지루하게 써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작용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에 부족한 농업용 시설 임대 수탁받아 농사만 짓는 전업농들한테 임대해서 그걸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 수탁 받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공사죠. 농어촌 공사나 관련된 공사에서 농지 임대 위탁자한테 이제 위탁을 맡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공사한테 위탁을 맡기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임대 위탁, 임대 수위탁 계약 체결하면 이 농업인한테 공사는 임대차료를 받아가지고 원 임대 위탁자한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었죠. 공사한테 안 하고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로 도지 준다 하죠. 이 도지가 정확한 명칭은 임대차죠. 임대차. 근데 이때 도지란 개념은 현물의 개념이죠. 돈의 개념이 임대차는 명확하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이 도지를 줬다면 뭐 예를 들면 거기 특산물이 쌀이 난다, 뭐 콩이 논다, 뭐 배나무에서 배를 딴다, 사과를 딴다 해서 해마다 지주한테 몇 상자씩 보내고 몇 섬씩 보내고 이제 이런 형태로 도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이제 태부족이 부족 현상이 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땅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런 걸 주면서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왜냐면 한 마지기가 200평짜리 한 마지기면 400평인데요. 400평 두 마지기 농사 져갖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농업인들이요. 정말 열악하게 한 2천만 원도 못 봅니다. 그러면 그 돈 고생해갖고 안 해요. 농업인들이 농지를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전업 농업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땅을 그냥 팔아서 또는 개발을 하려고 수익이 더 훨씬 좋으니까요. 예전처럼 농사 짓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의 대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계화된 장비를 가지고 정말 농사를 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평야지대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에 맨마지기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농사를 잘 안 져요. 그래서 예전엔 도지란 형태로 농지 위탁을 줬었죠. 우리가 이미 지금처럼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은 아니었고 예전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 직거래를 보통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도지를 보통 준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중간에 공적인 기관, 농어촌 공사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공공성을 부여하는 거죠. 안전하게 임대를 받아서 정한 임대를 주겠다. 이제 이런 사업입니다. 임대 위탁 대상 농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답 과수원, 위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자, 보시죠. 요거를 저랑 같이 공부하셨죠? 요거를 바로 농지법상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는 뭐라 했어요? 법정지목인 전, 답, 과수원 요 세 가지를 법정지목으로 농지라고 하고요. 거기에 지목 불문하고 3년 이상 농사에 이용한 토지는 농지라고 한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지목 불문하고 3년 이상 이거는 빠지고 법정 지목인 전답 과수원과 이 농업용 시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도 농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런 것들만 임대 위탁 대상 농지가 됩니다. 요거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제외된 농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말을 쭉 풀어놔서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나 협의, 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 그 다음에 소규모 농지 1000제곱미터, 한 300평, 303평 정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건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되죠. 요 세 종류는 이 임대위탁 대상 농지에 제외된다. 너무 당연하죠. 자, 농지와 산지는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사유재산이지만 일종의 공공재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농지나 산지를 다른 용도, 타 용도로 전용을 할 때 돈을 받아요.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는 대체살림조성임비란 걸 국가에 준 조세 개념을 내야 300평의 땅을 갖고 개발을 해서 집을 지으면 300평의 또 논을 만들어야 되는 돈이죠, 일종의. 그래서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농지 부분 할 때. 이렇게 농지 전용허가나 협의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 땅은 농지가 아니죠, 이미. 농지가 아닌 땅에서 위임대 위탁 대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소규모 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은 우리가 무슨 취득할 수 있죠, 도시민이 자유롭게. 주말농장이요. 주말농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그래서 농지원부란 걸 만든다.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은 조그맣게 그냥 텃밭 가꾸면서 취미생활 하는 거죠. 주말농장 개념이니까 그런 거는 위탁 대상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요런 조금 자세하게 한 이유가 뒤에 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에 농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이거는 개발 용도죠. 개발 용도고, 일단 이거는 보존의 개념, 보존 용도라고 볼 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개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수탁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근데 녹지는 왜 뺐냐? 녹지에는 그린벨트, 집이라고 하는 그린벨트에 농지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는 어찌됐건 간에 보존의 개념이에요. 보존의 개념이니까 녹지가 빼고 뺀 나머지 세 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거에 안에 있는 농지는 수탁, 임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런 뜻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임대 대상자는 자기의 농업 경영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그러니까 임대를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수탁할 수 있냐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가능하고요. 임대 대상 제외자는 경영 이양 보증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영농화 규모 사업을 지원받은 기존에,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기존에 농업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에서 자격이 취소된 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임대 주택 사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사업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농지 매도 수탁 사업입니다. 이름에서 딱 느껴지시죠? 매도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농지를 매도를 위탁. 그러면 왜 사인 간의 거래를 하지 왜 그거를 위탁을 해? 농지가 다 잘 팔리지 않죠. 특히나 우리가 얘기했던 절대 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새만금이 그렇게 개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김제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는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개발지 옆에 있음에도 아주 중장기로 봐야 된다든지 이런데 하물며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그러니까 절대 농지들은 매매가 용이하지 않죠. 딱 맞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만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요즘 농사 짓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농사를 짓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뭐 특화 사업, 특용작물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작은 면적의 이런 농지는 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농지 매도 수탁 사업. 사업 목적. 농지 매도를 희망한 자의 농지를 수탁받아서 전업농 등의 매도 함으로써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고 전업농 등의 경영 규모 확대, 농지 효율적 이용, 농지시장 안정의 기용. 뭐 이런 말은 뭐 뻔한 말이니까 그냥 법에서 이렇게 정한 거고요. 추진 방향은 농지 매도 희망자의 원활한 농지 매도를 지원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킨다. 또는 수탁받은 농지의 생산적 효율적 이용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농지은행이 있습니다.
아까 농지은행 사업이라고 했죠? 농지 소유자가 내 땅 좀 팔아줘 라고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에서는 여기 농지은행을 이용한다는 분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짓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농업법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농업인과 농업법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또는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거죠. 이런 절대 농지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몇 평이 얼마 정도에 한다라고 내놔요. 그러면 농업인하고 중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고 파는 것처럼 절대 농지를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법인에서 사게 되면 여기서는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공사 2패죠, 2패. 2패면 뭐예요? 일반 부동산 사고를 할 때 공인중개사 날인도 가는 거와 똑같죠. 대신 더 공적인 기관, 농지은행,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 2패. 그럼 왜 그냥 공짜로 해줘요? 아니죠. 그러면 위탁수수료, 일반 부동산 중개하면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 주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구조는 이런 구조로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도수탁 대상 농지는, 자, 여기 1000이라는 숫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주말 영농, 주말 농지로 해서 그냥 이거는 도시민들이 자유롭게 삶의 질을 위해서 텃밭 가꾸는 그 면적을 300평까지 본 거예요. 300평은 세대 전체로 300평이니까 내가 150평, 우리 집사람이 150평 합쳐서 300평 미만이 되면 주말 농장 개념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농사를 진다 하면은 최하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3평 이상 정도 돼야 농지 원부도 만들어주고 농지 원부를 만들어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이 숫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한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여기서는 이 일반적인 토지의 분합이라 그러죠. 분할 합병 요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돼요. 분할 합병에서는. 여기서는 동일인이 소유한, 그러니까 내 땅인데 필지가 여러 가지 나눠 있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자, 매도 수탁 대상 농지에 제외된 농지, 아까 처음에 저희가 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이건 농지가 아니에요. 타용도로 전환하겠다 신고하기 때문에 이미 농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농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아까 봤죠? 도시지역은 개발 용지다. 개발 용지는 그 농지로 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언제든지 보상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농지를 사고 팔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농지를 내가 아까 이런 과정에서 농지를 샀어요. 샀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악질이에요. 그럼 난 개발 안 하겠다. 발롱 눕고 이러면 골치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지에서는 안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자, 매도 대상자는 매도 위탁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자는 매도 대상 제외자, 경영 이양 직접 지불 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그러니까 이미 혜택을 한번 받은 자 안 된다고 하고요. 영농 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해서 인정해요. 이런 거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대규모 장기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위해서 고위 정보를 공직자 있는 분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단지 투자 개념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불허 판정을 내리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업은 경영회생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국어만 한 번씩 음미하시면 돼요. 사업 목적은 경영회생 지원.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운 데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다.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 지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뒤에까지 쭉 보면 매입이나 또는 임대나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서 가격은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시장 거래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가격은 이미 호가나 또는 호가죠. 일종의 호가가 돼서 실제 매매는 안 되지만 아주 누가 그러던데 저 옆에 절대 농지가
뭐 10만 원에 팔렸다 하더라. 근데 감정을 했는데 2만 원, 3만 원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뭐 자연재해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 홍수가 나든지 비바람이 쳐서 피해율이 연간 50%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이 농업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 농사 짓다가 순수하게 이 부채를 진 거를 도와주는 게 경영회생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도 있겠죠. 뭐 정말 큰 자연재해를 겪으면 하여튼 요런 대상이 되고요. 매입 대상 공부상 지목. 그러니까 법정 지목이 농지인 것만 매입 대상이에요. 법정 지목, 전다, 과수원. 그 다음에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이거 둘 다 농지죠? 요런 거는 매입을 하겠다. 정부에서 농지은행에서 사업추진체계,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한테 파는 거예요. 농지은행한테. 또는 장기로 임대를 하든지 이 농지은행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환매권 보정이란 건 무슨 말이죠? 이 경영위기 농가가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 또는 특화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갖고 농사를 더 열심히 져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땅 내가 거기 팔았던 그거 다시 돌려줘 하면 우선적으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환매권, 그게 환매권이거든요. 그런 걸 보장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사업 보셨죠? 농지 임대 수탁 사업, 농지 매도 수탁 사업, 경영회생 지원 사업. 3가지 보셨죠? 자, 몇 가지가 더 있나 또 보겠습니다. 자, 농지 매입 비축 사업. 이거는 뭐 단어로 봤을 때 뭘까요? 농지를 매입해서 비축을 해놓는 사업. 누가? 정부에서. 이거를 농지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보세요.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인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 추진 방향,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 은퇴 및 인농 등 지역. 나이 드신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따질 때 자가주택보급률 많이 얘기해. 주택보급률이 뭐 107%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건 다 허수다. 허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허수가 왜 허수냐면 주택보급률이란 자체는 주택이 얼마나 공급됐냐라는 계량된 수치가 주택보급률이에요. 이게 100이라면 이 숫자로 107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따졌을 때 1인당 한 채가 넘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물론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 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택보급률에 제일 허수에 잡히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예를 들어 뭐 지금 승인 뉴타운이라든지 아현 뉴타운 시작될 때 보상이 끝나고 나온 부수지 않은 집들이 전부 주택보급률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지금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죠. 한남 뉴타운 3구역이나 4구역 가면은 길이 좁아서 자전거도 잘 못 다녀요. 그게 다 주택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농촌에서 가장 많이 허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폐가가 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살다가 창고처럼 이사 가고 거기에 놔둔 집들,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도권, 특히나 전라도, 충청도 농사를 많이 짓던 분들은 급격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이 있은 후에 폐가가 된, 거의 방치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게 다 주택보급률에 들어갔기 때문에 발표하는 주택보급률은 허수가 많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정말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하지만 요즘은 다시 이제 귀농, 귀촌, 귀여 되게 많이 내려가긴 하지만 예전에 올라왔던 속도보다는 굉장히 현격히 느리죠. 적지요. 양이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분들, 아침마당 이런 데 보시잖아요. 우리 동네 최고 어린 연계가 65살이야.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물심부름하고 다 고령화가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가서 밥벌이를 하려고 전부 살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고향에 남아있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분들은 이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그 마을회관 가면 65세가 제일 연계야 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고령화된 분이 농사를 지내는 굉장히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물론 그분들이 가진 기술도 좋고 스킬도 좋지만 어쨌든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상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거를 정부에서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겠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가 개발지 인근에 있는 농지는 매매가 조금 더 용이하고 쉬워요. 하지만 농사를 계속 짓는 절대농지라고 자꾸 표현하는 옛날의 절대농지, 농업 진흥지역 근처에 진흥지역의 농지들은 매매가 잘 안 돼요. 딱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이런 농지들 그래 어르신들이 못 팔고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해줄게요. 바로 농지 매입 비축사업. 그러면 그 농지은행에서는 이걸 계속 비축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사나 농지은행이 여기 있어요. 농지 매도자가 있고 농업인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 매도자는 매도 신청을 하면 공사에서는 매매 계약을 사요, 일단. 사서 농업인한테 다시 아까 얘기했던 농지, 여기 나오죠? 농지 임대 수택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입한 농지를 갖고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료를 받는 거죠, 공사에서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을 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농지를 정확하게 똑같아요. 욕심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땅을 누가 사는데 그게 정부에서 산다 생각하면 굉장히 그 돈이 실제로 낮고 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굉장히 싸게 내가 주는 것 같은 이런 그 괴리를 줄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주택연금도 잘 안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감정평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거래가의 한 8, 90%에 육박하지만 단독이나 다가구, 땅값이 오르는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 단독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사의 비교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한 60%, 70%까지 올라갔다 하는데 매매가 평당 1,000만 원인데 실제 감정가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될 수 있는 거. 이런 괴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택연금도 꺼리고 이제 그런 현재 팔리고 있는 실제 거래 가격과 감정 가격은 분명히 괴리가 있거든요. 특히나 아파트를 뺀 모든 땅과 모든 주택은 특히나 괴리가 더 심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원체 많은 단지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8, 90%, 90%에 육박하는데 나머지 거는 아직도 토지 가격과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이 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지 매입이라는 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지 옆에 있지 않은 절대 농지들, 진흥지역의 농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의 괴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어르신들이 그 비용을 써서 그거를 그냥 상속이라는 이런 계속 이어졌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 돈 파셔갖고 돈 얼마도 갖고 계셔라. 그래서 원활하게 생활하셔라.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 대상 농지 여기 나오죠? 농업진흥지역 안.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절대 농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 불문하고 3년 이상 이거는 다 빠지는 거예요. 농지 은행 사업에서는 무조건 법정 지목 3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전, 닭, 과수원, 밭, 논, 과수원 요 3개만 들어가는 거고요. 매입 제외 농지 너무나 뻔하겠죠.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 안의 농지. 아까 같은 얘기예요. 이만큼 섹터를 잡아서 개발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농지를 이걸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개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죠. 또는 보상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왜냐면 빈 땅 사다가 어디다 하우스 짓고 과수나무 막 심어놓고 보상가 높게 달려면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는 또는 주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상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농지 매입 비축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자, 전닭 과수원이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이런 땅은 매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농지 매매 사업입니다. 뭐 읽으시면 아시겠죠? 농지 매매 사업. 농지를 매매하는 사업을 하겠다. 경자 유전 실현 및 전업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그러니까 업을 바꾼다. 업을 바꾸려는 사람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들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매입해서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 매도하겠다. 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었는데 나 농사 안 짓고 어디 가서 가게 하나 차릴래. 이 농지 팔아야 돼. 근데 이 농지가 잘 팔리는 농지면 이런 사업에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에 있는 농지인데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 도지를 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도 얼굴 봐서 해야 되지만 안 해. 귀찮아. 힘들어. 이런 농지들 어떻게 할까? 깝깝해요. 그럼 그냥 놔두고 묵히고서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하고 은퇴하려는 놈, 아까 고령화 다 같은 말이에요. 고령이 돼갖고 농사를 이제 도저히 못 짓겠어. 손이 다 안 펴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못 질러 하는 거를 이걸 팔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을 한다는 거죠. 매입해서 뭐예요? 아까 나왔던 임대주택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반면에 지금 도시에서 생활이 너무 팍팍해서 전업농, 귀농이나 또는 귀촌을 하려는 젊은이들도 특히나 우리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55년부터 63년 되신 분들의 은퇴가 2011년부터 시작됐어요. 이분들 도시에 살면서 비싼 생활비 내고 비싼 주거비 내고 하지 말고 가련다 떠나련다 고향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땅에 대한 저만 해도 이 땅 밟는 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 땅 밟는 그런 기쁨을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땅 밟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죠. 근데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귀촌을 했는데 땅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와서 다 살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런 임대주택 사업이나 농지 매매서 당신한테 이진우 좋아 당신이 농사를 질 거야? 당신이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고 어떤 농사를 짓고 싶어? 맞춤 컨설팅에서 적합한 농지를 임대 수탁을 하든지 농지를 매매 사업을 중간에 역할을 하겠다는 공사에서 정부에서 하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농지 매매 사업의 이 사업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자, 매입 대상 농지는 여기는 딱 하나 이겁니다. 지역 안, 그러니까 절대 농지의 논 또는 밭만 매입 대상이고요. 매입 대상자는 비농업 및 비농업법인, 전업, 이농하고자 비농업인, 비농업법인은 뭐죠? 아까 얘기한 거죠. 서울 도시민 사람인데 땅을 사놓고서 그냥 묵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예전에 농업법인에 사놨던 땅이에요. 이런 땅들은 빨리 원래 목적대로 농사를 짓는 분을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업, 업을 바꾸고자 하는 분, 또는 이농하고자 하는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도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농업인,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농지 매매 사업의 매입 대상 요건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 이건 아까 수탁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개념이 농지 임대차 사업, 사업 목적.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의 장기 임대. 그러니까 오늘 농지 은행 사업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름이 임대수탁이다, 임대차 사업이다, 매매 사업이다, 농지 비축 사업이다 라는 약간의 목적 키워드만 다른 거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전업, 업을 바꾸고자 하는 분 또는 은퇴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농지은행에서 정부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농지 임대차 사업이죠. 임차한 농지를 임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임차하면 임차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갖고 적합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상 농지는 여기는 또 공부상 지목이 아니네요. 공부상 지목이 아니고 실제 이용 현황. 요거는 전에 아까 제가 농지에서 얘기했죠.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사에 3년 이상 경작한 땅을 농지라고 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실제 이용 현황. 그게 지목이 어떤 거나 상관없이 실제로 이용하는 거라면 농지 임대차 사업에서 장기적으로 임차를 해서 다시 임대차를 놓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차 대상자는 전업, 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경우 경영 이양 직접 지불사업 대상자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한다. 영농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너무 땅이 넓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 농지임대차 사업에 농지은행에 내 땅 좀 임차해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차 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 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를 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차 대상자고요. 자, 이거는 뭐죠? 농지 교환 분합 사업입니다. 요거는 분합이란 말은 분합은 분할하고 합병을 합쳐서 분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농지는 원래 농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면 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공사에서 분합 사업을 하겠다. 지원 대상자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지원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죠. 절대농지에서 내 농과 논, 밭과 밭의 교환, 분합을 원칙으로. 이게 일반 땅들은 분합이 가능하죠. 근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적이 지금 좀 이따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그걸 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농사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딴 목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농지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농지교환 분합사업이란 거는 농업 절대농지 내에 논과 논, 밭과 밭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같은 면적 또는 평가를 해서 다른 금액이라 하더라도 가치에 따라서 교환도 해주고 분합, 교환 분합, 그러니까 분할하고 합병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교환, 분합 농지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여기 1000평이 있고 농지가 여기에 1000평이 있는데 가액이 틀리죠. 여긴 평당 5만 원이고 여기는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 5만 원에 대해서 연리 1%의 금리로 빌려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빌려주는데 이자가 무진장 싸죠. 연리 1%.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이 난데 내가 이 농지를 꼭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 등을 이용해서 농어촌 공사나 농지은행 사업을 하는 곳을 통해서 요 대출 모자란 돈, 농사 짓는 분들이 5천만 원을 땅을 팔기 전에는 힘들죠. 대규모 농사 짓기 전에는.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농사를 계속 짓니까 이 땅보다는 차이가 한 5천만 원 지니까 이 돈을 우리가 빌려줄게. 단 공짜는 아니고 연리 1%, 거의 공짜죠. 연리 1%로 해서 10년 이내 균등 상환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업이 바로 농지교환 분합 사업입니다. 자, 2030 세대 지원. 이거는 말 보시면 아시겠죠? 2030. 그러니까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정착을 해서 안착을 하기까지 도와주겠다.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 저도 젊은이인데 여기서 법에서 얘기한 젊은이는 2030입니다. 20대에서 30대고요. 저는 안 된답니다. 사업 목적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20, 30대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은행 사업의 농지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농업 농촌 정착을 지원. 아까 저희가 처음부터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업들이 있나? 자, 처음에 봤던 게 농지 임대 주택 사업. 그죠? 그 다음에 농지 매매 수탁 사업. 그 다음에 경영회생 지원 사업. 농지 매입 비축 사업. 농지 매매 사업. 농지 임대차 사업. 이런 것들, 농지 교환 분합 사업까지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젊은이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되겠다 하면은 지원하겠다 했죠. 농지은행 사업, 아까 지금 했던 6가지인가 7가지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20대, 30대 농촌에 귀촌이나 귀농을 하겠다면 정부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사업 목적은 그런 목적입니다. 자, 사업 추진 체계는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 본사, 지사, 신청자 이렇게 루트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장 우선 제일 상위 조직은 일단 정부 부처죠. 농림수산식품부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먼저 대상을 선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면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달리 해석하면 특혜를 주겠단 말이에요. 특혜를 주는데 뭐 농사 짓겠다고 뭐 의기양양해서 딱 내놨는데 작심삼일이라냐 작심세달이라고 이렇게 해서 와버리면은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라는 형태, 금융 지원이라는 형태 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했는데 그걸 회수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농지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취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거는 농취증은 농지의 등기 요건이다. 근데 농취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내야 돼요. 개인도, 그러니까 작은 필지의 땅을 하나 사고 팔 때도 농취증을 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시군구 산업계에서 가서 받아야 농지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등기 요건이기 때문에 능치를 안 받으면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한참 작년 4월이었죠. 제주도에서 농업관리 방안 나왔을 때 경매에서 한동안 어떤 말이 떠돌았냐면 제주도 농지 사면 무조건 사기당한다. 막 이런 유언비 SNS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못 받으면은 계약금이 몰치가 돼요. 당연하겠죠? 자,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주도 농지 관리 방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10%가 가요. 그럼 이게 10억짜리면 1억이 가야 돼요. 계약 시. 1억이 갔는데 매수자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딴 데서 한 것처럼 농취를 받는데 이 농취 받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예전에 법무사 사무장들 시키면 한 20만 원 주면 농취를 그냥 대행해서 다 받아줬어요. 농취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주도 농지 관리 방안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한 거예요. 너무 무분별한 외국 자본이라서 제주도 땅 다 외국인이 산다 이러다 보니까 농지는 원래 목적인 농지의 목적다를 써라라고 나왔던 게 농지관리 방안, 종합관리 방안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농지 이외의 목적을 쓴 건 농지로 환원해야 되고요.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수자는 당연히 농취를 받을 줄 알고 계약금 10%를 걸었어요. 1억을 걸었는데 농취를 받으러 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당신 농사질 목적이 아닌 것 같아. 당신 농취증 발급 못하겠어. 라고 거절을 한다면 이 계약금, 이 매도자는 과실이 없는 거죠. 매수자 과실이죠. 그죠? 매도자가 당신 그 농취를 받을 수 있어 없어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4월서부터 한 6월 사이에 제주도 농지 사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왔었어요. 마찬가지로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를 경락 받았는데 농취를 못 받으면 계약금 10% 얻은 거 또는 20% 얻은 거 다 몰치당해요. 이 농취가 농지의 등기 요건이에요. 그런데 농지를 받기 위해서는 꼭 개인이라도 써야 하는 게 농업 경영 계획서를, 하물며 개인도 이런 걸 써야 돼요. 당신이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가 딸다리가 2대 필요하고 또는 목축을 할 거야. 나는 흑염소가 또는 닭이 몇 마리 필요하고 삽이 몇 자루 필요해. 이런 걸 쓰는 게 있어요. 어렵진 않는데 개인 간의 사거래에서도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쓰는데 하물며 정부에서 금융이나 모든 세제 지원이나 제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2030 세대 지원이잖아요. 하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나 지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림수산식부에서 2030 세대 선정 및 농지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2월에 본사에서 농어촌 공사에서 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런 사업을 시행할 건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그 신청했던 2030 세대들한테 신청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받으면 농지은행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갑돌이는 되고 을순이는 안 되고 갑순이는 되고 병돌이는 되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해서 자, 네가 하고 싶은 농사는 어떤 거야? 너는 당신은 어떤 게 적합하겠어? 컨설팅도 해주고 요즘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보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면 특히나 or.kr로 들어가는 시작되는 인터넷 .or.kr 정보에서 하는 홈페이지만 잘 찾아다니셔도 귀농, 귀촌, 그 다음에 임대 뭐 이런 땅 굉장히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귀농을 꿈꾸는 우리 시청자들 계신다면 이런 정보들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잘 활용하셔갖고 지금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은퇴 세대들과 젊은이들, 그러니까 우리를 흔히 얘기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와 에코 세대로 표현하자고, 자식 세대잖아요. 베이비 부모가 놓은 자식을 79년도부터 92년생까지를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이 에코 세대들이 세대 전쟁이 벌어졌다고 자극적인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죠. 왜? 일자리 때문에. 아빠들은 새끼들 복양해야 되고 내가 늙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직장을 안 놓으려 그러고, 젊은이들은 4년대 대학 빼빠지 부모가 학비를 대줬지만 대학 나와서 놀고 있으니까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싸움이,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세대 간의 그 굉장히 갈등, 굉장히 심각한 이 사회적 갈등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심화되고 있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은퇴 세대들을 농어촌 귀농귀촌을 해서, 근데 귀농귀촌을 해서 맑은 공기만 맞고 못 살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와주자 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굉장히 제일 잘 된 데가 지금 충남도래요. 안희정 도지사 있는 충남 쪽이 이런 지원 사업이나 안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고향이 어딘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서 살면 다 고향이죠. 친하면 다 친척이고요.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하셔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는 나이 드신 그 은퇴 세대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들 인구가 유입된 걸 가장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귀농귀촌을 지금 도시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우리 아이들 뭐 이런 것들 걱정되신다면 귀농귀촌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자꾸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젊은 친구들도 너무 좋은 직장, 대기업, 삼성, LG, 삼성, LG 우리나라 그 대학 졸업한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맞는데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아니면 내 적성을 살려서 요즘 뭐 도시 영농도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프로를 젊은 분들, 저보다 젊은 분들이 보신다면 귀농귀촌,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다면 귀농귀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30 세대 지원 상한은 기존 소유 및 임차를 포함하여 5헥타르. 5헥타르는 몇 평이죠? 1헥타르가 평수로 3,000평이에요. 그러면 5헥타르면 15,000평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지원하는 거죠. 지원기간 선정 후 5년간 지원. 아낌없이 지원하는 거죠. 논밭 과수원 대상농지. 지원사업은 아까 보신 것처럼 농지 매매. 내가 땅이 필요한데 부동산 못 믿겠어?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서 나는 개발 필요 없고 농사를 질 거야. 근데 부동산업을 하신 분들은 주로 개발지 주변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고향이 고창이야, 난 고향이 함양이야, 뭐 이런 분들 그 시골에 부동산이 잘 없어. 이런 거 중개를 잘 안 해. 그거 답답해. 찾기가 어려워.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농지 매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농지를 살 돈도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해. 임대차를 좀 하고 싶어. 더더군다나 어렵죠. 일선 부동산 업계에 들어가셔갖고는 임대차 농지 구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농어촌공사나 농림수산식품부나 뭐 여러 기타 정부 기관들 들어가시면 농지 매매 지원, 농지 임대 지원을 하니까 우리 젊은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제가 선배로서 인생의 물리적 선배로서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우수한 자원들, 젊은이들 뭐 끼껏 정부에서 내놓는다는 게 뉴스테이나 이런 뭐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전부 월세로의 전환이 부채질하는 정책밖에 안 나요. 뉴스테이 이거 좋습니까? 뉴스테이 좋죠. 민간 임대사업. 근데 문제는 이 세가 문제죠. 세. 시세의 7, 80% 좋은 말이죠. 이 시세를 과연 어떤 시세로 하냐가 관건이고요. 5% 임대료 상승 제한 좋죠. 이거는 단리가 아니고 복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5%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일자리도 잡기 힘든데 정부에서 내는 정책이라는 건 정말 순수한 공공임대정책, 요즘 뭐 서울시에서 그 좋은 정책들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정책들만 나오니까 젊은 친구들, 후배들 정말 답답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제 선배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세대 여러분들과 젊은이의 현재 삶이 너무 팍팍한 우리 젊은이들, 청춘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길이 도시에서 뭐 좋은 데 다녀야만 좋은 내 삶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농지 은행 사업 굉장히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는데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귀농 귀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간이 갔습니다. 다음엔 또 기대하세요. 어떤 내용 갖고 여러분 찾아가고 노트에 필기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실 준비하시고요. 요즘 감기 몸살, 미세먼지, 또 옥신과 뭔가 때문에 페브리즈도 함부로 못 뿌리겠어요. 저희도 아들인데 그걸 뿌리다가 요즘 안 뿌려요. 우리 시청자님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건강하셔야 돈도 버시고 투자도 하시고 공부도 하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이준의 수익을 다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